너는 고작 뭐 했다고 그렇게 지쳐있어? 그렇게 태평하고 쉬고 있을 시간이 있냐? 성격이 급한 현대인들은 무기력에 빠진 사람을 보면 띠꺼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그들은 무기력은 그냥 게을러서 걸리는 것이라고, 단순히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하지만 무기력에 제대로 빠져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 알 거예요. 나를 물리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내 몸이 묶여있는 것만 같은 느낌. 몸의 활동은 둔해지지만 정작 마음속으로는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정신 차려야 해 라며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많은 생각들이 바쁘게 떠올라요. 하지만 이렇게 의지를 다짐해도 오히려 변하지 않는 자신을 보며 더 자책하게 되고 더 무기력해지는 악순환의 연결고리에 빠지게 되죠. 맞아요. 무기력은 단순히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기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그 전에 우선 무기력이 왜 생기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관리 전문가인 로라 벤더캠은 자신의 저서 시간 전쟁에서 무기력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오히려 너무 잘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동시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불안의 의미도 함께 내포하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 당신은 올해 안으로 공무원 시험에 무조건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어요. 하지만 공무원 준비를 1년만 해서는 힘들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불안을 느끼기 시작해요. 무조건 올해 안으로는 합격해야 되는데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해야만 한다는 강박과 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은 서로 대립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의지를 꺾어버려요. 그래서 점점 공무원 준비에 관련된 생각이나 행동들을 회피하게 되고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게으르고 귀찮아서 안 하는 것과는 그 원인이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 무기력에 빠진 당신은 결코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무기력이 왜 생기는지를 우선적으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무기력을 극복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간 전쟁의 저자 로라 벤더캠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무엇인가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목표라는 것이 꼭 필요해요. 하지만 앞서서 너무 잘하고자 하는 목표는 오히려 무기력을 유발시키는 부작용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긴 범위의 목표를 보다 짧은 범위의 목표로 좁힐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1년에 30kg를 감량하는 것이 긴 범위의 목표라면 긴 범위의 목표는 평소에는 더 이상 떠올리지 말고 하루에 1시간씩 유산소 운동을 한다든지 일주일에 0.3kg을 감량한다든지 아예 완수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고 느껴질 정도의 짧은 범위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는 기복이 있기 마련이고 사실 이런 기복은 대부분 자연스럽고 통제하기 힘든 것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낙담하고 무기력해져요. 하지만 보다 눈앞에 있는 완수하기 간편한 목표들에 대해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도 훨씬 줄어들 것이고 쉽게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더욱 자주 탄력을 받을 수 있어요. 물방울도 꾸준히 떨어지면 돌을 뚫게 돼요. 이런 짧은 범위의 과정적인 목표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처음엔 두렵게만 느껴졌던 장기적인 목표에도 부담없이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과정적인 목표도 하루도 빠짐없이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강박을 가지면 큰 부담과 불안이 되고 이게 또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할 수 있는 상황에는 하고 만약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쉬면 돼요. 이건 절대 게으름과 변명이 아니에요. 물론 과정적인 목표에 집중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소한 목표들에 만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마저도 지속해 나가기 힘들게 될 수 있어요. 시간 전쟁의 저자 로라 벤더캠은 인간을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면 극대화인과 만족인으로 나뉜다고 말해요. 극대화인은 항상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상을 추구해요. 반면 만족인은 항상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극대화인이 되어야 하는 순간, 만족인이 되어야 하는 순간 모두 필요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현대사회는
오직 극대화인을 이상적인 것이라고 강요하고 부추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극대화인이 되려고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다그치고 채찍질하는 것을 이미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사소한 목표에도 이 정도면 괜찮아, 잘한 거야 라고 다독여줄 줄도 알아야 해요. 뭐든지 너무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치면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해주는 석가모니의 시 한 편이 있어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슬픔이 넘친다. 비가 온 뒤 넘치는 잔처럼 욕망을 가라앉히면 슬픔은 떨어져 나간다. 연꽃에서 떨어져 내리는 물방울처럼. 자, 당신은 오늘 영상을 통해 당신이 무기력한 것은 결코 당신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과 다가가기 어려운 결과적 목표보다는 과정적 목표에 의미를 두고 집중하게 되면 무기력은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저는 또 나중에 찾아올게요.